세상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맥주 가장 많이 마실까요? 그러니까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어딜까요? 2019년 통계를 보면 1위는 체코입니다. 황금빛 라거 맥주 필스너의 원조 국가답게 체코 사람들 맥주 엄청 많이 먹거든요. 자, 그럼 2위는 어딜까요? 1위가 체코라면 2위는 맥주의 나라 독일 정도가 아닐까 예상하실 텐데 땡! 틀렸습니다. 2등은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1인당 소비량으로 따지면 독일 사람들보다 맥주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럼 얼마나 먹느냐? 오스트리아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먹어치우는 맥주가 무려 107.8리터 500ml 캔으로 따지면 1년에 약 216캔이나 되거든요. 아니 대체 맥주를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마실까 싶은데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참 특이합니다. 면적도 우리나라보다 작고 인구도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맥주 양조장 200개가 넘는다고 하고 독일 옥토버페스트 같은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다양한 맥주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거든요. 그리고 또 맥주로 목욕하는 거 있죠? 이 비어 바스라는 게 원래 체코에서 발달했는데 오스트리아에도 맥주 목욕하는 데 많거든요. 맥주 많이 먹는 나라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싶죠?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번에 밀맥주 호가든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에델바이스도 궁금해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강국 오스트리아에서 탄생한 밀맥주 딱 보는 순간 맑고 깨끗한 알프스 산맥이 떠오르는 에델바이스를 다룹니다. 자, 김PD, 알프스 하면 딱 어느 나라 떠올라요? 스위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고향 스위스를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알프스 산맥이 7개 나라에 걸쳐 있는데 그 7개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오스트리아거든요. 전체 알프스 면적의 28.7%가 오스트리아 땅이니까 스위스 알프스보다 2배 이상 넓은 건데요. 그러니까 알프스의 중심은 따지고 보면 스위스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란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에델바이스가 맑고 깨끗한 오스트리아 알프스에서 탄생한 맥주입니다. 맥주 캔에도 알프스 그림 딱 박혀 있잖아요. 원래 이 알프스 산맥 주변은 물이 맑고 풍부해서 일찌감치 맥주 문화가 발달했는데 특히 알프스의 관문으로 불리는 잘츠부르크 지역은 이미 14세기에 상업 양조 공장이 들어설 만큼 맥주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잘츠부르크를 오스트리아 맥주의 수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에델바이스 맥주도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잘츠부르크 지역에서 탄생했습니다. 에델바이스 맥주 다른 수입 맥주에 비해 늦게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역사도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는 1475년 우리로 치면 조선 성종 때인데 당시 잘츠부르크 시장이 사업가와 손잡고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잘츠부르크주 할라인이라는 곳에 칼텐하우젠 양조장을 세웠는데 이게 역사의 출발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아니 왜 양조장을 굳이 알프스 산자락에 지었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옛 양조장 건물 뒤를 보면 산이 보이죠. 이런 곳에 양조장을 지으면 유리한 게 뭐였냐면 당시만 해도 냉장 설비가 없어서 기온이 올라가면 맥주 만드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냉장 설비가 개발되기 전까지 유럽의 대다수 양조장은 더운 여름에는 아예 문을 닫아야 했는데 이렇게 산 중턱에 양조장이 있으면 사시사철 시원한 바람이 산에서 불어와서 맥주 제조와 보관에 유리했던 겁니다. 이런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특히 1489년부터는 잘츠부르크 대주교가 이 양조장을 사들여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성직자들이 맥주 많이 마시고 직접 생산도 많이 했는데 여기도 비슷했던 거죠. 아무튼 영향력 있는 대주교가 맥주 사업에 뛰어들면서 양조장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러다가 1646년에 이르러 양조장을 증설하면서 밀맥주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때부터 전해져 온 제조법을 토대로 탄생한 게 지금의 에델바이스 맥주인데 그래서 에델바이스 맥주엔 1646년이란 연도가 자랑스럽게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프스가 낳은 에델바이스 맥주,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맥주 기업이죠. 하이네켄 그룹의 대표적인 밀맥주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죠? 영화 안 본 분들도 워낙 노래들이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도레미소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아는 명작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가 바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인데요. 저도 여기 가봤는데 정말 곳곳에서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도레미송 부르던 미라벨 정원, 폰트랩 대령 가족 저택으로 나온 레오폴드 스크론구 이런 데가 모두 관광 필수 코스인데요. 아무튼 이 영화 하이라이트인 합창대회에서 폰트랩 가족이 에델바이스란 노래 부르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노래가 흘러나오니까 오스트리아 관객들이 나치 독일군 눈치를 보다가 결국엔 다 같이 합창을 했잖아요.
아무튼 우리에겐 노래 제목으로 더 익숙한 에델바이스는 원래 알프스를 상징하는 꽃인데 뭐 이게 알프스에만 있는 건 아니고 세계 고산지대 곳곳에 있긴 하지만 알프스에 워낙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프스의 중심인 오스트리아에선 용기와 열정, 헌신을 상징하는 에델바이스 꽃을 나라의 꽃, 국화로 정했는데 이렇게 오스트리아와 알프스를 대표하는 꽃을 자신있게 자기 브랜드로 내세운 게 바로 이 에델바이스 맥주입니다. 그만큼 청정 자연에서 자란 재료로 만든다는 걸 강조하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름이 에델바이스다 보니까 맥주에도 에델바이스 꽃을 넣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델바이스 꽃이 화장품 추출물로는 쓰는데 맥주에 넣으면 향이 썩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델바이스 대신에 엘더플라워 향을 넣었는데 이 엘더플라워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만큼 향이 좋아서 이걸로 뭐 시럽도 만들고 디저트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꽃을 말려서 차로 즐길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 엘더플라워 차 즐겨 마시는데요. 술 취한 식물학자란 책에서는 엘더플라워의 풍미를 꽃이 만개한 초원의 맛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에델바이스 맥주 마셨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꽃 향기가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엘더플라워 향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허브와 시트러스 천연 향료를 넣어서 신선하고 상쾌한 풍미를 완성해냈습니다. 김 PD, 밀맥주는 어디가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 네, 맞습니다. 독일과 벨기에죠. 이 두 나라가 밀맥주 세상을 양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저번에 독일의 맥주 순수령 라인하이츠 게봇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1516년 바이에른 공작 빌헤름 4세가 발표했던 건데 거기 보면 맥주 재료를 보리, 호프, 물 이 세 가지로 한정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보리, 호프, 물로만 맥주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럼 밀맥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맥주 순수령이 의도했던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선 재료를 제한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소쓸개, 뱀 껍질 이런 요상한 걸 집어넣은 저질 맥주가 당시에 워낙 판을 치고 있어서 맥주 품질을 올려야 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빵값을 안정시키려던 목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빵의 재료이기도 한 밀이나 호밀, 귀리 같은 걸로 맥주를 많이 만들면 결국 빵값이 올라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밀맥주 생산을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맥주 순수령을 발령한 빌헤름 4세 본인을 비롯해서 당시 귀족 계층들이 밀맥주를 유난히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순수령을 발동해서 서민들은 민간 양조장에서 만든 보리 맥주를 먹게 해놓고 귀족들은 궁정 양조장이나 수도원 양조장에서 별도 제조한 밀맥주를 마신 거예요. 야, 좀 치사해 보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맥주 순수령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는 밀맥주 만들 때도 밀, 보리, 호프, 물 말고 다른 재료는 안 넣는 게 전통이 됐는데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독일과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깝다 보니 오스트리아도 독일처럼 다른 부재료 안 넣는 맥주가 원래 대세였는데 물론 예외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독일도 아니고 뭔 순수령을 지켜? 저질 재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집어넣는다면 더 좋은 맥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벨기에처럼 맥주에 갖가지 부재료를 넣은 것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에델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에델바이스 맥주 스타일은 맥주 순수령 전통을 따르는 독일 밀맥주 바이젠과 완전히 다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벨기에식 밀맥주 윗비어하고 같지도 않습니다. 윗비어의 공식이나 마찬가지인 오렌지 껍질 이런 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에델바이스는 독일식도 아니고 벨기에식도 아닌 오스트리아의 독자적인 밀맥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창의적인 실험을 즐겨하다 보니까 오리지널 에델바이스 말고도 여러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에델바이스 피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뉴얼하면서 복숭아 함량은 높이고 알코올 도수는 낮춰서 과일 풍미가 훨씬 더 진해졌더라고요. 또 이번 달엔 에델바이스 레드베리라고 해서 4가지 이상의 다양한 베리 풍미가 느껴지는 달달하고 상큼한 신상 맥주도 출시된다고 하니까 한번 비교해서 드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맥주 한잔 하거나 아니면 뭐 여행 가서 다
다 같이 맥주 마실 때 분위기를 한 방에 끌어올리는 방법 뭔지 아세요? 이런 케그를 하나 사서 가운데 떡하니 놔두는 겁니다. 술꾼들은 뭐 이거 보기만 해도 그냥 뒤집어집니다. 저랑 시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던 허이로 아나운서랑 뭐 다른 후배 몇 명 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여행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숙소에 하이네켄 케그 하나 딱 놔뒀더니 다들 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에델바이스도 하이네켄 소속 브랜드라서 하이네켄처럼 5리터 케그 제품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 케그에 압력 유지 장치가 있어서 30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또 보시면 온도계를 달아놔서요, 생맥주로 즐기기 가장 좋은 온도를 알려주니까 이거 확인하고 파란 빛깔이 됐을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펍에 가셔서 맥주 한잔 하실 때 메뉴에 만약에 에델바이스 생맥주 있으면 그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생맥주는 신선함이 생명인데, 케그가 뭐 20리터, 30리터 이렇게 돼버리면 신선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에델바이스 생맥주는 블레이드라는 독특한 기계로 따라서 주는데, 여기 들어가는 케그 자체가 8리터로 작고 효모가 또 살아있어서 훨씬 부드럽고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효모 얘기 나온 김에 집에서 홈맥 하시는 경우에는 캔을 따르기 전에 먼저 좀 흔들어서 효모까지 섞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캔을 잡고 위아래로 회전을 시킨 뒤에 따라 마시면 되는데, 근데 밀맥주 거품 풍부한 거 아시죠? 잔 넘치지 않게 천천히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술과 어울리는 음식에도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도 제가 실험을 좀 해봤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에델바이스 안주는 치즈 일단 괜찮고요, 자몽 같은 약간 시트러스한 과일이나 하몽, 이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아무래도 향이 풍부한 밀맥주라서 그런지 궁합이 아주 좋더라고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음악가 중 한 명이죠. 가곡요왕 슈베르트가 맥주를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유럽 맥주 여행이란 책에 보니까 슈베르트의 별명이 맥주통, 비어 배럴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슈베르트가 존경했던 음악가 베토벤 있잖아요. 이분도 뭐 태어난 건 독일이지만 활동은 주로 오스트리아에서 했는데, 역시나 맥주를 너무 좋아해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마셨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빈 중앙 묘지에 가면 음악과 맥주를 사랑했던 이 두 분이 나란히 묻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독일 밀맥주, 벨기에 밀맥주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탄생한 밀맥주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왕이면 슈베르트나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영상 만들면서 협찬을 좀 받았는데, 주라기 월드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에델바이스 필더 알프스 키트를 10개나 주셨거든요. 보니까 에델바이스 전용잔 2개나 있고요. 요즘 정말 핫한 일러스트레이터죠. 설지와 콜라보한 알프스 감성 정말 제대로 느껴지는 손수건과 포스터까지 들어있는데, 야, 이거 정말 멋있습니다. 영상 댓글에 에델바이스 마신 후기를 재밌게 올려주신 10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그럼 알프스를 떠올리면서 시원하니 에델바이스 한 잔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되게 이쁘네. 이야. 오. 이거 한 잔 더 먹으면 안 되나?